일본군은 미군이 언젠가 뉴기니 혹은 솔로몬 제도 쪽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기는 1943년 이후로 보고 있었습니다. 1942년 8월 7일에 1만 5천여 미 해병대의 대병력이 과달카날과 툴라기에 상륙한 이후에도 처음엔 이 상륙을 강행 정찰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맡은 제8함대도 과달카날 상륙 이전 한 달도 채 안 된 1942년 7월 14일에 편성되었는데요. 기함인 중순양함 초카이 이외에 경순양함 2척 그리고 구축함 4척만이 주력이었습니다. 해군 관할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주로 해군 함대와 항공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사이 일본 측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제25 항공전대 항공기들이었습니다. 8월 7일 일본 항공기들의 미군 상륙부대 공격은 이미 과달카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미르만 연합군 기지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던 일식 육상 공격기들이 육상 공격용 폭탄을 어뢰로 바꾸지도 못하고 높은 고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 발도 명중 못 시키고 약간의 항공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미군으로서는 상륙부대와 보급 물자에 대한 첫 공습을 무사히 넘긴 셈인데요. 제8함대에서도 미군 상륙부대를 바다에서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찰기들도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항공모함을 찾아서 툴라기와 과달카날 근해로 정찰기를 보내 수색했으나 기후 불량으로 당시 과달카날 서쪽에 있던 미 항모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제8함대만으로 상륙부대에 돌입해서 전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비스마르크해 북쪽에 있던 애드미럴티 제도에서 활동 중이던 일본 해군 제6전대를 황급히 라바울로 재배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제6전대에는 중순양함 4척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화력이 확보가 되는 건데요. 그 4척은 먼저 아오바형 중순양함의 1번 함인 9,000톤급 중순양함 아오바, 그리고 아오바형 중순양함 2번 함인 키누가사, 후루타카형 중순양함의 1번 함인 1만 톤급 중순양함 후루타카, 그리고 같은 후루타카형 2번 함인 카코, 이렇게 4척이었습니다. 이 4척의 중순양함은 전부 1926년에서 27년 사이에 취역했습니다. 당시 제6전대의 지휘관은 고토 아리토모 해군소장이었습니다. 제8함대의 지휘관은 미카와 군니치 중장이었는데 그 휘하에 사령부 참모로 카미 시게노리 대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라바울로 오고 있는 제6전대와 제8함대 기함인 중순양함 초카이를 동원해 미군 항공 전력을 피해 야간에 과달카날 상륙 및 보급 부대를 공격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이 작전 계획이 채택돼서 8월 7일 당일 숨가쁘게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6전대 중순양함 4척 이외에 제8함대의 기함인 1만 3천톤급 초카이, 그리고 같은 제8함대 소속인 4,000톤급 경순양함 텐유, 제4함대 소속인 4,000톤급 경순양함 유바리와 1,400톤급 구축함 유나기, 이렇게 총 8척의 함정이 과달카날 미군 함대에 대한 야간 기습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주력은 역시 5척의 중순양함들이었습니다. 이 8척의 함정들은 8월 7일 저녁 때 뉴아일랜드 섬 남단에 집결하고 다음날 밤 야간 기습을 목표로 과달카날을 향해 출발합니다. 일본 해군 함정들이 숨가쁘게 움직이는 사이 일본 해군 항공대도
8월 7일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뒤로하고 다음날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합니다. 제8함대 그리고 제25항공전대도 최우선의 공동 목표는 어딘가에 있을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은 이때에도 날씨 문제로 미국 항모를 찾아내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8월 8일 오후 12시 무렵 일본 항공기들이 다시 상륙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왔습니다. 전날 공습에서 육상 공격용 폭탄으로 실패한 일식 육상 공격기 23대는 이번에는 어뢰를 달고 호위 제로기 15대와 함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기들이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대공포화가 일본기들을 뒤덮어버렸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있던 미군 함정들이 낮게 날아오는 뇌격기에 집중 공격을 퍼부은 것인데요. 당시 사진을 보면 미군의 집중 포화를 뚫고 공격을 시도하는 일본 항공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미군의 공격이 워낙 강해서 일본기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일본 뇌격부대는 미군의 집중적인 대공포화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23대의 뇌격기 중에서 어뢰를 제대로 투하한 항공기는 2세대 뿐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공격대가 라바울로 귀환했을 때 작전에 참가한 총 23대의 일식 육상 공격기 중에서 미군의 대공포화와 호위 전투기의 공격으로 18대의 일식 육상 공격기가 떨어지고 5대만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호위 제로기도 2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일본기들은 돌아와서 미군 순양함 7척, 구축함 2척을 침몰시키고 다수의 수송선을 대파시켰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제25항공전대 지휘관 야마다 사다요시 소장은 순양함 1척, 구축함 1척, 수송선 9척 격침으로 줄여서 보고를 올립니다. 1942년 8월 8일 정오의 공습에서 미군 함대는 수송선 조지 F. 엘리엇이 격추당하고 갑판에 떨어진 일본기로 인해 일어난 큰 화재로 계속 과달카날 해역에서 불타다가 이후 침몰했습니다. 이때 미군 구축함 듀이에서 마크 15형 어뢰 3발을 발사해서 자침시키려고 했으나 단 한 발도 명중되지 않거나 불발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축함 자비스가 일본 항공기들이 떨어뜨린 극소수의 어뢰 중 하나를 맞고 14명의 병사를 잃고 과달카날 해안으로 견인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미군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일본군의 공습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옵니다. 8월 8일 오후가 되면 미군이 과달카날의 일본군 비행장을 점령하고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며 툴라기 쪽 전투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달카날 남서쪽 해상에서 항공모함 부대를 이끌고 있던 플래처 제독은 일본군이 꾸준히 공습해오고 미군 호위 전투기들에도 피해가 가고 연료 상황도 좋지 않자 8월 8일 저녁 6시경 항공모함 부대에 철수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과달카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급 물자를 하역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전투기들의 호위가 없다면 수송선단은 잠재적으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사정을 뒤로하고 일본군 제8함대의 함정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투 상황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